네, 오늘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님을 저희가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지난번 출연하시고 2주 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화요일의 남자 김동식 의원님, 그때도 김동식 의원 맞습니다. 출연하셨는데 나와 계세요. 인사하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본경선에 진출을 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정해진 당의 방침에 따라서 예비 경선을 치렀고요. 이제 그 이철우 후보와 1대1 대결을 하게 되어서 쟁점이 분명해지고 또 우리 유권자인 경북도민의 선택을 받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방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김동식 의원님 질문 하나 해주시겠어요? 궁금하신 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 네네. 일단 본선에 올라가신 걸 축하드리고요. 네. 뭐 결과는 예상하셨나요? 아니 그리고 또 결과 발표를 하고 나서 캠프의 분위기는 또 어땠나요? 이런 게 궁금합니다. 뭐 일단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그동안에 이제 여론의 추이가 있었고 또 피부로 느끼는 당원들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1등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막상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수험생이 입학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 그 느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듯이 저도 뭐 힘든 그 과정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캠프에 많은 분들도 1등으로 입상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좀숨 줄이는 그런 숨 졸이고 가슴 졸이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막상 발표가 됐을 때 매우 기뻐하는 환호성을 지르고 했었습니다. 네, 일단 축하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최종 후보 발표 기간이 원래는 3월 말로 예상을 했다가 4월 중순으로 조금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네, 기간이 그렇습니다. 늘어난 건데 이게 좀 의원님한테는 유리하실까요?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선거 기간이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이었다면 그 예선 예비 경선에서 1위를 한 여세를 몰아서 상승 기류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면이 있고 반면에 이철우 후보님에 대한 진면목을 국민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비 경선에서 참여했던 5명의 후보 중에서 네. 이미자 의원을 제외한 4명의 후보가 그 예선 예비 경선이 발표되기 전날 투표가 종료된 직후에 경북도당에 모여서 합의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철우 지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가 있고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 예. 과거 안기부 포항분소 직원으로 재직할 때 당시에 그때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고 그것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지금 기소 의견으로 즉 재판에 넘겨달라는 그런 의사 결정을 통해서 검찰청에 송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그 사건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면 이철우 후보님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한 분이 후보가 되었을 때는 이 지방선거 본선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인권 유린 의혹 제기와 그와 동시에 그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네.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런 검증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연장선 하에서 2주간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네, 그렇기 기간이 때문에 좀 그런 늘어났죠. 면에서는 또 상당히 바람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검증 시기를 좀 벌 수 있다 보시는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철우 지사가 이제 안기부 시절에 인권유린 의혹이 있었고 그 의혹을 보도하려는 특정 언론사에 보조금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아직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는데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요.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철우 도지사가 지금 3선 도전이잖아요. 이전에도 네. 사실 이런 의혹이 있었다면 조금 불거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또는 수사를 미루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는 수사한다는 사실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서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의혹 제기가 없었고 다만 일부 언론에서 그런 의혹 제기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지난해 8월경에 이철우 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 압수수색의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또 언론의 보도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철우 지사님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는 사실 자체를 비밀에 붙였었고 그래서 아무도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보도를 하지 못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러한 수사 결과 경찰의 수사 결론이 이것은 재판에 넘겨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다다랐기 때문에 네.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경찰에서는 일단락하고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다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경찰의 보안 수사 지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보안 수사 이 사안은 중이군요. 그 결론은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맺겠지만 만에 하나 네. 이 내용이 이제 재판에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당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경선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3년 전 대법원에서 MBC가 허위사실 이런 보도를 했다가 허위사실로 기사 삭제 판결을 받았었고 사실상 다시 재탕한 거다. 이철우 지사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무리한 수사다. 이 정부의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입장을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요. 3년 전의 보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MBC 보도가 아니고 다른 언론의 보도인 것으로 네. 압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또 그 해당 언론사는 전혀 다른 보도를 하고 있어서 뭐 그것은 제가 관여할 바는 네. 아니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이런 의혹 제기가 있고 그것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허위 보도다라고 뭉개고 넘어가서 만약에 그것이 이제 선거 국면에서 새로 불거져 나온다면 네. 안 그래도 이 정권이 이런 일을 얼마나 이용해 먹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먼저 검증을 하자는 요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철우 지사님과는 평소 사이가 어떠셨어요? 이 선거 치르시기 제가 초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을 때 이철우 지사님은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정원 직원이 국회에서 여러 활동을 할 때 만났었고 그 이후에 제가 재선 의원일 때 함께 국회의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면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네, 오래 알고 지내신 상황인데 이번에는 또 경쟁자로 맞붙으시면서 조금 어려운 사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당을 위해서 네.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면 당에서 말끔히 해결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들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이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또 많이 판세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의원님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하겠다, 지지 선언을 하겠다 하신 분도 계신가요? 지난 19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18일, 19일 양일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일 투표가 오후 6시에 끝난 직후에, 4명의 후보, 저와, 이강덕 후보, 그리고 백승주 후보, 최경환 후보가 모여서,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합의문 내용은, 네. 우리 4명이, 경쟁을 했지만, 이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결선에 진출해서 이철우 후보와 붙게 될 경우에는 우리 4명 중에 선출된 한 명에게 모두 도와서 반드시 그 경북 도정의 리더십을 교체하자라는 내용이 그 서면 합의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이 전부 서명을 냈고 그것을 또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지금도 언론인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그런 취지를 전부 공감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후에 또 막상 이 결과가 발표되고 났을 때 나머지 그 탈락한 후보님들이 아직은 좀 심정적으로 조금 편치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요청을 해서 그런 지금 지지 의사를 확인하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협의문 작성하셨지만 또 아무래도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거기 배려를 좀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또 지금 뭐 마치 또 그런 합의문이 있으니까 네. 이행하라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좀 도리가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냥 또 다 저보다는 선배님들이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부담을 주시기 싫어서 기다리고 계시군요. 네, 우리 김동식 의원도 질문해 주시죠. 네. 물론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하셨지만 이제 경북도지사가 되면 통합도 추진해야 되니까 대구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대구 신장 경선 컷오프 결과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컷오프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인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방송인으로서가 아니고 제가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원래 제가 그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는 가급적 당의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고위에서 당의 공천과 관련된 조그만한 논의라도 있으면 행여 그 점이 좀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최고위 나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의 그 당 공천 과정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제 스스로 당을 중심을 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제 참석해서 공개회의만 참석하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당이 이 공천 접수를 받기 전에 이미 그 당의 공천 규칙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우리 당의 지방선거 공천 규정 즉 당규에 나와 있는 규정과 함께 또 그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만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규정 이런 것을 전부 포괄해서 상세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천 원천 배제 사유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감점해야 될 사유 또는 가산점을 주는 사유 이것을 정치하게 몇 명이 뭐 2명이 경선할 때 몇 점, 3명이 경선할 때 몇 점, 사유는 몇 점, 뭐 사유는 어떤 것 전부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 공천을 하는 과정을 보면 멀쩡하게 감점 사유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천을 배제해 버린다든가 또는 공천 배제 사유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경선에 참여시킨다든지 또는 감점 대상인데 감점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유가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당의 공천 과정에 공정성을 많이 의심을 받게 되고 사법심사의 빌미를 주게 되니 지금부터라도 정해진 규정을 좀 지켜달라라고 강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천 배제된 두 분은
제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당의 목적이나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앞서 발표한 그런 공천 배제 사유에는 어떤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천 배제 사유가 없는데 공천 배제를 하게 된 꼴이 되는데 네. 공천관리위원장이 한 말씀은 뭐 꼭 먹고 알 먹고 털까지 뽑아서 가져가려고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있습니다. 뭐 그런 데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야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꼭 먹고 알 먹고 털까지 뽑아가는 것이 공천 배제 사유라는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만약에 공천을 신청을 받을 때 꼭 먹고 알 먹고 털까지 뽑아가려는 사람은 공천 배제하겠다라고 어디서도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막상 공천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했을 때 그렇게 결정을 하면 이게 너무 자의적 결정이다라는 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반발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네.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도 이게 지켜지지 않거나 또 기준이 없이 컷오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공정 시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당에서 당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네. 공천을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려면 그런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반복되면 네. 결국은 불신을 이야기하고 공정성 전체에 시비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앞서 언급했던 그 이철우 지사 관련 3년 전 기사는 네, MBC 기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남은 과정 잘 준비하시고요. 네, 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과정 중에 혹은 결과가 나오고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의 마이크온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을 전화 연결로 만나봤고요. 의원님 어떠셨어요? 네, 뭐 아무래도 전화로 하니까 이게 생동감은 좀 사라지고 네. 네. 다음번에는 그럼 목소리만 다시 들어야 되니까. 네, 다음번엔 다시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전화 연결이었던 관계로 유튜브는 생략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정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